경영권 승계에 유리하도록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에 불법 개입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잠시 후 구속영장 심사를 받습니다. 네, 국정농단 사건과 관련해 한 차례 구속됐던 이 부회장은 2년여 만에 다시 구속의 갈림길에 서게 됐는데요. 관련 내용들 양지열 변호사 그리고 손정혜 변호사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두 분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예, 먼저 국정농단 사건으로 이미 한 차례 구속이 됐었죠. 이재용 부회장. 오늘 다시 영장 심사를 받게 되는데 이번에는 어떤 내용인지 다시 한번 정리를 해주시죠. 28개월 만에 구속영장 심사를 받게 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이번에는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을 합병하는 데 있어서 합병 비율과 관련해서 시세 조정 혐의가 있었다. 자본시장법 위반을 받고 있고요. 관련한 회계 기준과 관련해서 외부감사법 위반을 받았다. 한마디로 경영권 승계, 지배력 강화를 위해서 합병을 해야 되는데 한 회사의 회계 기준을 고의로 부풀리거나 고의로 이제 평가하는 기준들을 이제 바꿔서 개인에게 어떤 사적 이익을 도모하기 위한 여러 가지 불법 행위를 했다라는 것이고요. 검찰 수사 결과 10개의 그 불법 행위가 있었다. 수사 기록만 20만 장에 이른다라고 합니다. 네. 1년 8개월 가까이 지금 수사가 이루어진 상황에서 기소를 전제로 구속이 필요성이 있느냐 없느냐를 이제 검찰이 법원에서 판단해 주길 바라는 마음에서 이렇게 구속영장을 전격적으로 신청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합병 결의는 2015년 5월에 있었기 때문에 합병 결의부터 지금 구속영장까지는 거의 5년 가까운 시간이 흘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네. 수사 같은 경우에는 1차 소환이 2020년 5월, 그러니까 얼마 전에 있었습니다. 네. 관련자들에 대한 증거 인멸 혐의로 구속이 된 전례는 있었지만 이재용 부회장이 지금 구속영장을 받은 것은 오늘이 처음입니다. 예. 자, 지금 저희가 그래픽으로도 이 정리를 했습니다만은 앞서 화면으로도 보여드렸는데 서울중앙지법의 화면 모습 보여드렸는데 잠시 뒤에 10시 30분부터 영장 심사가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기자들도 많이 몰려 있는 상황이고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데요. 잠시 뒤에 이 부회장이 모습을 보이는 대로 제가 바로 또 현장을 연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지난달 6일에 이미 검찰 소환 조사를 앞두고 이재용 부회장이 경영권 승계 그리고 노동조합 문제 등과 관련해서 대국민 사과문을 발표했었습니다. 그 모습 한번 보고 오겠습니다. 그동안 저와 삼성은 승계 문제와 관련해서 많은 질책을 받아왔습니다. 특히 삼성 에버랜드와 삼성 SDS 건에 대해 비난을 받았습니다. 최근에는 승계와 관련한 뇌물 혐의로 재판이 진행 중이기도 합니다. 저와 삼성을 둘러싸고 제기된 많은 논란은 근본적으로 이 문제에서 비롯된 게 사실입니다. 저는 이 자리에서 분명하게 약속드리겠습니다. 이제는 경영권 승계 문제로 더 이상 논란이 생기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법을 어기는 일은 결코 하지 않겠습니다. 편법에 기대거나 윤리적으로 지탄받는 일도 하지 않겠습니다. 오로지 회사의 가치를 높이는 일에만 집중하겠습니다. 네. 이재용 부회장의 사과문 내용 들어보셨는데요. 들으신 것처럼 법을 어기는 일은 절대로 하지 않겠다. 그리고 자신의 자식들에게도 승계를 하지 않겠다라고 이렇게 좀 파격적인 내용을 담아서 사과문을 발표했는데요. 그러고 난 뒤에 그런데 검찰 소환 조사까지도 받았고요. 그리고 수사 심의 신청까지 했잖아요. 많은 일들이 있었어요. 사실 법을 어기지 않겠다라는 것은 앞으로 어기지 않겠다라는 거고요. 그러니까 사과문이라는 표현이 좀 부적절하다기보다 좀 맞지 않는 부분이 뭐냐면 사과는 과거의 어떤 행동에 대해서 해야 되는데 저 말씀은 이제 앞으로 하지 않겠다라는 미래에 대한 약속이었지 않습니까? 네. 지금 받고 있는 지금 수사와 같은 경우에는 이제 국정농단 같은 경우에는 이재용 부회장 본인이 얘기했듯이 경영권 승계에 관한 문제가 있었다. 그리고 대법원에서도 경영권 승계라는 현안이 있었다는 건 인정이 됐었고, 그래서 그걸 외부적으로 박근혜 전 대통령이라는 권력을 통해서 뭔가 도움을 받고자 했던 부분이 국정농단 사건이었고, 그럼 그 당시에 그러니까 아버지인 이건희 지금 회장이 쓰러지고 난 뒤에 삼성 내부에서는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느냐와 관련된 수사가 2015년부터 진행이 됐었기 때문에 네. 그 부분에 대한 오늘 영장 청구는 그 부분에 대한 거니까 좀 전에 하는 것과는 이제 전혀 사실은 별개의 문제가 되는 셈이고요. 네. 내부에 있었던 문제는 아까 이제 손 변호사가 지적을 했다시피 이재용 부회장 같은 경우는 당시에 가지고 있었던 게 에버랜드와 관련된 주식만 가지고 있었는데
삼성을 전체를 지배하려면 물산, 특히 이제 삼성전자에 대한 권한을 가져야 경영권을 가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거를 가지기 위해서 인위적으로 이제 합병 비율 같은 걸 조작을 했다라는 건데 그 부분과 관련해서는 굉장히 오랜 의혹이 있었고 장부 조작 의혹도 있었고 이제는 이제 검찰에서 단순하게 분식회계라는 장부 조작뿐만 아니라 당시에 아예 주가를 조작하기 위해서 허위성 정보 같은 것도 띄었다는 혐의를 적용을 한 상태이고요. 네. 하지만 이게 시간이 오래 가면서 사실 여러 가지 뭐 증거가 정말로 있었는지 없었는지 증거 인멸이라든가 이런 우려도 있고 증거가 있었더라도 사라졌다는 의혹도 있었고 또 무엇보다 이 현재 뭐 코로나19라든가 또 삼성이 경영권 승계와 관련한 논란 자체가 굉장히 오래 이어지면서 국민적인 피로도 같은 것도 상당한 것도 사실이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삼성으로서는 일종의 그 여론전에 호소할 수 있는 부분의 한 카드로서 검찰에만 맡겨두지 않고 이 사건을 한번 국민들의 손에 의해서 심판에 의해서 재판에 넘기는 것이 타당한지를 한번 따져보고 싶다라는 네네. 뜻에서 검찰 이제 심의위원회를 신청을 한 것이죠. 사실 그동안에도 한 8차례 정도 검찰 심의위원회가 열리긴 했었고 이게 검찰만이 가진 기소 독점주의를 깨겠다라는 검찰 내부의 어떤 개혁안에서 나온 거긴 하지만 과연 이 사안이 그런 시민에 의해서 판단받을 수 있는 사안인지에 관해서는 저는 개인적으로는 사실 좀 의아하긴 합니다. 네. 뭐 수사심의위 얘기를 잠시 해주셨는데요. 지금 현재 화면 보고 계시는 것은 이 시간 현재 서울중앙지방법원의 모습입니다. 이재용 부회장이 아직 출석하지 않았는데요. 이 시간 현재는 지금 중앙지검에서 이제 구인장이 집행되는 것을 이제 기다리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아마 잠시 뒤에 도착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지금 차에서 내려서 걸어 지금 나오고 도착했군요. 있군요. 예. 마스크를 쓰고 이재용 부회장이 지금 법원에 나오는 모습 볼 수 합병 의혹과 있습니다. 관련해서 보고받거나 지시하신 적 정말 없으십니까? 직원을 수사해서 지시 있었던 정황이 있는데 여전히 부인하시나요? 3년 만에 영장심사 맡게 되셨는데 심경 어떠십니까? 한 말씀만 해주시죠. 네. 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영장 심사를 받기 위해서 지금 막 법원에 출석을 했습니다. 기자들이 여러 질문을 했는데요.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다시 한번 출석하는 모습 돌려서 한번 보시겠습니다. 불법적인 합병 의혹과 관련해서 보고받거나 지시하신 적 정말 없으십니까? 직원을 수사해서 지시 있었던 정황이 있는데 여전히 부인하시나요? 3년 만에 영장심사 맡게 되셨는데 심경 어떠십니까? 한 말씀만 해주시죠. 네. 예. 예. 지금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의혹은 경영권 불법 승계 의혹 그리고 불법 합병과 회계 부정 혐의에 대해서 오늘 구속영장 심사를 받게 되는 겁니다. 앞서 뭐 검찰 소환 조사를 2차례 받았습니다만은 그때는 비공개로 이 검찰에 나오는 모습을 볼 수가 없었는데 오늘은 이렇게 재판을 받으러 들어가는 모습을 보일 수가 있는 그런 상황이네요. 근데 뭐 포토라인이 별도로 설치되거나 이런 상황은 아니고요. 네. 서간에 이제 영장실질심사 호스를 들어가는 과정에서 이제 자연스럽게 이제 공개가 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네. 다소 표정은 조금 무거워 보입니다. 사실은 한 번 구속된 전력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구속영장 실질심사에 참여하는 마음은 굉장히 무겁게 보이는 것이 당연하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예. 오늘 영장실질심사 몇 시간 진행될지 모르겠지만 법률적인 쟁점이 많고 삼성 측에서도 법리 다툼, 사실관계 다툼 굉장히 많은 사건으로 추정되기 때문에 아마 장시간 영장실질심사가 진행될 것이라고 예상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예. 영장심사 자체도 오래 걸리고 예. 그 결과도 굉장히 많은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사전에 예. 보고나 뭐 이런 거 하셨나요? 지금 이분께? 현장 화면 이어서 보고 계시는데요. 하실 말씀 이상전 있으세요? 한 부회장입니다. 말씀만 부탁드립니다. 오늘 총 3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그렇죠. 청구한 상황이고요. 네. 그 최시성 실장 이외에도 김종중 전 팀장까지 위증죄로 이제 적용을 해서 오늘 같은 날 3명에 대한 영장을 청구를 했습니다. 예. 자, 잠시 뒤에 이제 김종중 실장도 나올 것으로 보이는데요. 자, 일단 뭐 세 사람이 같이 구속영장 심사를 받게 됩니다만은 아무래도 뭐 이제 가장 관심은 이재용 부회장의 구속 여부 아니겠습니까? 오늘 뭐 앞서도 잠깐 두 분이 언급을 해주셨습니다만은 받고 있는 혐의들이 너무나도 복잡하고 그동안 오랫동안 이어져 왔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사실 좀 혼란스러워하실 것 같아요. 좀 예. 쉽게 정리를 할 수가 있을까요? 결국 이제 말씀드렸다시피 삼성 전체에 대한 경영권을 가지려면 지배권을 확보를 해야 되는데 네네. 이재용 부회장이 가지고 있는 삼성에 대한 주식회사 하지 않습니까? 예. 주식 지분이 그렇게 많았던 건 아닙니다. 지금도 그렇게 많지는 않거든요. 네. 게다가 결정적으로 이 그룹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삼성물산, 특히
특히 삼성전자에 관해서는 지분을 직접적으로 가지고 있는 게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주주가 그 주식회사의 주인이지 않습니까? 네. 현재 지금 자본주의 법자의 체계 하에서는. 그런데 이 이재용 부회장이 가지고 있었던 그 당시에 에버랜드에 대해서는 상당히 많은 주식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러면 에버랜드 주식을 이용해서 어떻게 삼성전자를 이 지배를 할 것이냐를 놓고 봤었을 때, 자, 그러니까 에버랜드를 제일모직으로 이름을 바꾼 다음에 에버랜드와 삼성물산을 합병을 합니다. 하나의 회사로 만들고, 그럼 자연스럽게 삼성물산에 포함된 삼성전자까지 따라오게 되니까. 네. 다만 이 경우에 불법은 뭐냐면 이 착각해서는 안 되는 게, 그냥 단순하게 합병을 했으면 외부에 전혀 손해를 끼친 바가 없는데 삼성물산이 굉장히 비싼 가격으로 매겨져 있으니까 에버랜드와 삼성물산을 합병하는 과정에서 삼성물산 가치를 다 고스란히 물어주게 되면 이재용 부회장이 개인적으로 출자해야 될 자산이 엄청나게 늘어납니다. 지금 뭐 네네. 일부 시민단체에서는 그게 한 4조 가까이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예. 뭐 추산할 수 있는 액수이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인위적으로 에버랜드와 삼성물산에서 물산 가치를 떨어뜨렸던 네네. 겁니다. 자, 지금 김종준 전 사장도 하실 말씀 법원에 없으세요? 나오고 있습니다. 한 말씀만 부탁드립니다. 사전 보고 하셨는지만 말씀해 주세요. 역시 마스크를 착용하고 기자들이 많은 질문을 했습니다만은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고 법원 청사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자, 오늘 잠시 뒤에 10시 30분부터 서울중앙지방법원 바로 이곳에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그리고 앞서 보신 최지성 전 부회장, 김종준 전 사장, 이렇게 3명의 구속영장 심사가 진행이 됩니다. 원정숙 영장 전담 부장판사가 심리를 맡게 되는데요. 말씀 중에 이제 김종준 전 사장이 나오면서 끊어졌는데 계속 설명을 좀 해주시죠.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제일모직이 가지고 있는 회사들 중에서 가치를 높일 수 있는 것들. 그 당시 기억을 해보시면 이재용 부회장이 이 경영권 실질적으로 삼성의 운영을 맡고 나서 미래 핵심 전략으로 바이오 전략 쪽에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삼성 바이오의 가치를 올리는 여러 가지 호재성 정보들을 공시를 했고 2010년 5월에 합병을 실제로 결정을 하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 과정이, 그러니까 검찰이 바라보는 시각은 실제로는 그렇게 삼성바이오라든가 에버랜드, 제일모직의 가치가 높지 않았는데 이거는 삼성물산과 삼성전자를 이재용 부회장에게 안겨주기 위해서 그렇게 가치를 조작을 한 것이다라는 것이고, 그렇게 합병을 하고 나서 문제가 발생한 것이 이 회계장부상에서 오류가 있었다. 이 국제회계 기준에 맞지 않는다. 삼성은 맞다고 하고 검찰은 맞지 않는다라고 보고 있고요. 또 그 합병 과정에서 삼성 바이오의 에피스라고 하는 또 자회사 같은 경우에는 외부 자본이 들어올 수 있을 만한 문제점도 있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극복하기 위해서 다시 한번 이 장부상으로 정리를 해야 될 필요가 있었다라는 내용이거든요. 예. 사실 그 내용 자체가 상당히 복잡한 과정은 거쳤지만 딱 결론은 그겁니다.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이 원래는 동등한 가치를 회사가 아니었는데 인위적으로 그 가치를 조정을 해서 결국에는 외부에 실제 주주들에게는 손해를 끼치고, 거기에는 이제 국민연금도 포함이 됩니다. 네. 손해를 끼치고 이재용 부회장에게는 커다란 이익을 준 것이다라는 게 이제 핵심이고, 그거를 과연 이재용 부회장이 알고 있었느냐라는 건데, 여기 알고 있었느냐는 말씀을 드리면서 참 의상해지는 건, 그러면 모르면서, 본인은 모르고 있었다는 거죠. 모르면서 삼성그룹을 전체를 지배권을 획득을 하게 된 것이냐라는 얘기인데, 하여튼 삼성 측에서는 그때 당시 이루어졌던 일들이 당시 박근혜 정부에서 이제 기업의 순환 출자를 통해서 이 경영권을 무리하게 가지고 있는 부분을 끊기 위한 여러 가지 제도적 장치가 만들어져서 그걸 피하는 작업을 한 것이지 결코 경영권 승계 작업을 한 건 아니다라고 맞서고 있습니다. 뭐 경영권 승계와 관련해서 이제 불법 행위들이 드러났다는 것이 이제 검찰 측의 시각인데요. 기자들이 이제 이재용 부회장을 처음 봤을 때 지금 질문했었던 것이 경영권 승계와 관련해서 보고받거나 지시한 게 있느냐, 이걸 물어봤거든요. 이게 어떤 의미를 갖는 겁니까? 그러니까 삼성이 지금 두 가지 그 과정으로 이제 변론을 하는 것이, 첫 번째는 이 승계 작업 자체가 이렇게 이제 회계 기준을 정리한다거나 변경하는 것 자체가 국제적인 회계 기준에 이런 것들에 맞기 때문에 가정이 적합하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가정이 적합할 뿐만 아니라 만약에 검찰의 시각대로 이게 불법적인 어떤 회계 분식이나 이런 것들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재용 부회장은 이것을 구체적으로 보고받거나 승인하거나 지시한 바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불법 행위 범죄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것은 이재용 부회장이 아니라 다른 직급에 있는 사람들, 부회장이라든가 그 미래전략실 그 실 자체에서 벌어진 일일 뿐, 이재용 부회장이 추상적으로는 알 수 있을지 먼저 범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어떤 행위, 분식회계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이것이 어떻게 이루어지는 데에 대한 구체적인 행위 가담이 있어야 되는데, 알고 있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이것을 지시한 바도 없기 때문에 불법이 있어도 이재용 부회장의 범죄는 성립하지 않는다라는 게 지금 이재용 부회장 변호인들의 주장이고, 네.
그러다 보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벌 총수 때 어떻게 이런 것들을 모를 수가 있느냐 이런 상식에 기초한 의문이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네. 기자분들도 보고받은 적이나 지시한 적 없습니까? 라고 아까 질문을 하셨던 것은 네. 이런 불법 행위에서 어떤 가담 행위를 했는지 보통은 상부에서 지시가 내려와야 하부에서 이제 실행이 된다 이런 상식적인 판단하에 검찰에서는 이재용 부회장에게 보고가 있었다. 그리고 관련된 문건으로 승계 작업을 어떻게 하겠다라는 문건이 존재하는 상황에서 이 부회장이 이것을 모를 리 없다라는 게 검찰의 시각입니다. 예. 네.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이런 부분들이 오늘 이제 영장 심사 과정에서 치열하게 법리 다툼을 하게 될 텐데, 글쎄요. 지금 보면 이제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를 한 거 보면 어느 정도 이걸 입증할 만한 자신감이 있다라고 봐야 되는 게 아닐까 싶은데, 또 일각에서는 무리한 구속영장 청구다 이런 지적도 있거든요. 실제로 1년 8개월 동안 이런 사건들을 수사를 장기화했다라는 것은 그만큼 수사가 어렵고 네. 증거 수집이 좀 난망한 측면이 있을 뿐만 아니라 결정적인 증거가 있다고 한다면 신속하게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않았을 것이냐 이런 것들이 법조계의 일반적인 시각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네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지를 갖고 지금까지 수사를 전방위적으로 해왔고요. 그 과정에서 다수의 사람들이 구속된 전력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검찰로서는 구속영장을 청구한다는 것은 검찰로서는 범죄의 소명이 어느 정도 이르렀고 신병에 대한 것을 법원에 이제 판단을 구하는 것이기 때문에 기소는 자신이 있다 이런 입장을 보이고 있는 상황이 아닐까 생각이 들고요. 네. 반면에 이제 삼성 측에서는 수사심의위원회를 연 것은 우리나라가 이제 검찰에서 기소권을 독점하다 보니까 기소를 전제로 수사를 할 때는 누구든지 수사권에 남용이 있을 수 있고 한쪽으로 치우친 판단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판단에 오류가 있을 수 있는데 이런 심의위원회 같은 경우는 수사를 직접 한 사람이 아닌 외부의 사람들이 이 기록을 살펴보고 증거를 살펴보고 주장을 살펴보고 실제로 기소나 불기소를 해야 되는지 또는 수사를 계속할지 여부를 좀 객관적인 시각에서 다시 한번 의견을 준다 이런 개념이기 때문에 네. 지금 삼성과 검찰의 시각은 완전히 다르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검찰의 시각은 기소 여하는 문제되지 않는다. 기소를 해야 되는 사건이다라고 봤기 때문에 영장을 청구한 것으로 보입니다. 예. 네. 오늘 뭐 영장 심사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구속 가능성이 있는 건데요. 재판부에서는 가장 이제 중요하게 보는 것이 범죄 혐의에 대한 소명이 어느 정도 이루어졌느냐 하는 부분하고 또 그다음에 증거 인멸 우려가 있느냐 이 두 부분을 중점적으로 보게 되는 거죠. 네, 그렇게 될 수밖에 없죠. 뭐 나머지 사유가 도주 우려인데 뭐 이재용 부회장이 도주 우려가 있다고 볼 수는 뭐 누구도 그렇게 보기는 않을 거기 때문에 결국에 얼마만큼이나 혐의 사실이 입증이 됐느냐 하는 걸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이제 증거 인멸 우려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 삼성 바이오와 관련된 수사라는 과정에서 삼성 바이오뿐만 아니라 미래전략실, 그러니까 과거의 그룹 전체 차원의 어떤 임직원들까지 포함해서 이미 지난해 1심이지만 그러니까 실형 선고를 받은 부분도 있거든요. 집행유예과 유죄 판단을 받았기 때문에 뭔가 증거를 없애려고 했던 부분은 그러면 증명이 됐다, 어느 정도 소명이 됐다고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증거를 없애려고 한 것이 과연 이재용 부회장 본인에게도 연결될 수 있는 정도의 증거를 없애려 한 것이냐. 왜냐하면 이게 만약에 이재용 부회장과 관련된 증거를 없애려 한 거라면 증거인멸 우려가 그 자체로 있다라는 것이고요. 근데 지난해 이 증거인멸과 관련된 삼성 임직원들은 유죄 판단을 하면서 참 특이한 판결을 했습니다. 어떤 얘기를 하냐면 과연 본 죄가 어떤 죄에 따라서 이 증거인멸의 경중도 좀 달라질 수 있다라는 그런 얘기를 또 재판부에서 했거든요. 여기서 본죄라고 하는 건 과연 무엇을 감추려고 한 것이냐. 결국 문제가 되고 있는 혐의의 중대성 아까 지적하신 것처럼 진짜 이 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 과정에서 경영권 승계를 위해서 부정한 어떻게 보면은 주가 호재 공시라든가 장부 조작이 있었느냐 하는 부분인데 그게 얼마만큼이나 오늘의 어떤 영장 실질심사 과정에서 소명이 될 것이냐. 물론 이제 검찰 측에서 만반의 준비를 한다고 하지만 이 자체가 굉장히 어려운 기업의 어떤 뭐 가치 평가를 하고 주가를 어떻게 조작을 한다 이런 것들이 쉽게 드러나는 건 아니거든요. 얼마만큼 검찰이 준비를 했는지가 오늘 이제 결론이 나겠죠. 네. 지금 뭐 코로나19와 관련해서 속보 들어온 게 있어서 먼저 전해드리고 계속 대담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하루 동안에 코로나19 신규 확진 환자가 38명이 발생했습니다. 이로써 지금까지 누적 환자는 11,814명이 됐습니다. 예. 자, 신규 환자는 역시 수도권에 집중이 됐습니다. 서울 22명, 경기 8명, 그리고 인천 4명으로 집계가 됐습니다. 입국 검역 과정에서 3명이 신규로 확진된 것을 포함해서 신규 해외 유입은 5명입니다. 그리고 사망자는 없죠. 어제 추가로 사망자가 발생하진 않았습니다. 이로써 273명 국내 사망자는 그대로 유지가 됐습니다. 또 치료를 모두 마친 사람들이 11명이 늘었군요. 이로써
격리 해제 또 치료를 마치고 일상생활에 복귀한 분들이 1,563명이 됐습니다. 예. 자, 오늘 초등학교 5, 6학년 그리고 중학교 1학년 학생들까지 모두 마지막으로 등교 수업을 받게 되는 날인데요. 신규 환자가 일단 50명 아래로 떨어지기는 했습니다만 아직까지 우려가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잠시 뒤에 전문가와 함께 관련 소식은 또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지금 10시 반부터 이제 영장 심사를 받게 되는데요. 가장 중요한 것이 어쨌든 뭐 삼성물산과 또 제일모직의 합병 과정에서의 여러 가지 의혹들이 많이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재용 부회장에게 유리하게 합병이 이루어졌고 그 이후에 삼성 바이오로직스도 역시 회계 부정 등을 통해서 이 가치가 부풀려진 측면이 있다. 이렇게 검찰은 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회계 부정으로 이제 가치가 부풀려진 금액이 4조 5천억 원에 이른다는 것입니다. 그로써 개인에게 이익을 주기 위해서 다른 주주들의 피해를 야기했다는 것인데 예. 회계 기준의 변경이 어떤 목적이었느냐가 지금 검찰과 삼성 입장에서 극명하게 차이가 나는데 검찰은 이렇게 경영권 승계를 하기 위해서 회계 기준을 갑자기 바꾼 것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것이고 이 지금 삼성 같은 경우는 그게 아니라 국제적인 회계 기준도 이렇고 이것이 그 범주 안에서 그 적법하게 이루어진 것이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회계 기준을 바꿨다는 것은 장부가액을 기준으로 했다면 시장가액으로 이제 변경한 것이 불법하냐 아니냐를 가지고도 굉장히 치열하게 다툼을 하고 있는 것인데 이게 회계 그 분야에서도 굉장히 법률적인 다툼을 할 수 있는 소재이기 때문에 오늘 그 부분에 대해서 법률적으로 이것이 적법하냐 불법하냐 또는 경영권 승계 과정에서 어떠한 불법적인 이득을 취득하게끔 고의 분식의 결과를 낳았느냐 이런 것들이 핵심적인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이고요. 예. 지금 삼성 측에서 여러 가지 이제 법률적으로 다투면서 이 회계 기준이 국제적 기준에 부합한다. 그리고 이런 합병의 결과로 결론적으로는 회계를 부정하게 고의 분식해서 자본시장법에서 금지하는 여러 가지 이제 부정 거래를 했다라고 한다면 주주들에게 궁극적으로 큰 손해가 발생을 해야 되는데 네. 결과적으로 이렇게 시장을 교란한 결과가 별로 없지 않느냐 이런 취지의 주장도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네. 이런 전반적인 어떤 변론을 종합해서 재판부에서 범죄가 소명됐는지 아닌지 또는 소명은 일부 될 수 있지만 다툼의 여지가 큰 사건인지를 판단하지 않을까 합니다. 예. 네. 지금 보면 이제 뭐 쟁점이 되는 부분들이 상당히 좀 복잡하고 또 이게 그 밝히기가 쉽지 않은 그런 부분들도 분명히 들어 있는 것 같은데요. 삼성 측에서 보면 저희가 앞서 뭐 녹취도 전해드렸습니다만 이재용 부회장이 직접 사과문을 발표하기도 했고 그리고 또 삼성 측에서 이 구속영장 심사를 앞두고 사흘 연속 또 입장문을 내기도 했거든요. 이렇게 여론전을 펼치는 부분이 혹시나 오늘 재판에도 영향을 미칠까요? 어떻게 보세요? 일단 미치고자 하는 게 의도가 어느 정도 삼성 측의 있다라고 의도도 봐야겠죠. 그렇다. 예. 그러니까 여론이라는 것도 분명히 어느 정도는 법원으로서도 아예 귀를 닫고 있을 수는 없기 때문이고 네. 또 저는 그 반면에 그만큼 위기의식이라고 할까? 그러니까 영장 발부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는 판단도 어느 정도 하진 않았을까? 예. 물론 이거는 뭐 만에 하나의 가능성이라도 막고 싶은 게 삼성 측의 입장이겠죠. 사실 어쨌든 그룹에 지금 실질적으로 그룹을 이끌고 있는 총수인데 2년 4개월 딱 만에 다시 한번 영장 실질 심사를 받게 됐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지금 구속영장 1년 동안 이제 법정 구속까지 돼서 복역을 했고 사실 이 대법원에서 이제 국정농단과 관련해서는 경영권 승계와 인정이 되고 뇌물액수도 올라가면서 다시 어찌 보면은 법정 구속이 될 수도 있다, 실형이 선고될 수 있다라는 그런 얘기까지 나왔지만 그 부분은 뭐 삼성의 지금 이재용 부회장이 뭐 사과문도 발표를 하고 실제 이제 항소심 진행 과정을 보면 의외로 집행유예까지도 가능할 수 있다라고까지 어찌 보면 막았는데 실제 생각하지 못했던 바이오 이쪽 부분에서 다시 한번 영장 청구라는 초강 어떤 사태를 맞았기 네네. 때문에 그 부분까지 만에 한해 가능성까지 다 막고자 하는 그런 어떤 작용 중에 하나. 그래서 이제 아까 얘기했던 검찰 수사심의위원회까지도 신청을 했었고 또 여론에도 호소를 했고 반면에 이제 오늘 뭐 세 사람이 실제로 영장 심사를 받아야 되는 이재용 부회장을 비롯한 세 사람은 언론에 직접적으로는 아예 입장 표명도 하지 않는 그런 어떤 자세를 좀 취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네. 그 삼성 바이오로직스와 관련해서는 이제 회계 부정 의혹, 이제 분식 회계 부분이 지금 혐의로 올라와 있는데 앞서서 김태한 전 사장과 관련해서는
이게 지금 구속영장이 신청이 됐습니다만 기각이 됐어요. 네. 그만큼 소명이 어렵다는 얘기죠. 그렇죠. 그래서 이번에는 이제 그 외부회계에 관한 감사에 관한 법률 말고 자본시장법도 새롭게 집어넣고, 그러니까 아까 송 변호사님 설명하신 것처럼 이게 장부를 어떻게 기록하느냐의 문제이기 때문에 실제로 이게 범법행위가 된다라는 것을 명확하게 입증하기가 좀 어려운 부분도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자본시장법 위반 같은 경우는 말씀드린 호지성 정보, 다른 게 아니라 삼성 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갑작스럽게 생산 설비를 늘렸다는 게 외국 쪽에도 이게 공개를 하고 투자자들을 유치해서 그 시연회 같은 것도 하는 그런 행사를 가졌는데, 반대로 물산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은 새로운 어떤 주택 공급 같은 것들도 이 수도권에 굉장히 큰 액수로 수주를 하고 카타르의 발전소 같은 걸 수주하는 그런 실적이 있었는데도 이 부분을 공개를 안 한 겁니다. 공개를 네. 안 하고 예. 이번 지금 분기에 우리가 가진 실적이라고 쓴 수도권도에 100채 정도 아파트 수주한 것밖에 없습니다. 라고 했는데 실제 그 사실을 감췄던 거거든요. 예, 지금 화면에 지금 나오고 있는데 말이죠. 그렇습니다. 그걸 예. 감췄다라면 그러면 다시 한번 좀 보도록 하죠. 예. 그러니까 지금 이제 구체적으로 삼성물산 같은 경우는 카타르 발전소 수주 이걸 발표 안 했다. 네. 이건 거죠. 지금 한 게 아니고. 안 했다라는 예. 거고, 그리고 이 제일 먼저 정확하게 삼성바이오 같은 경우는 나스닥 상장을 하겠다. 미국에 있는 네. 주식시장에 우리가 상장을 하겠다라는 거는 그러니까 저것만 놓고 봤었을 때 이 주식을 하는 분이라면 네. 삼성물산의 주식을 사시겠습니까? 제일모직의 주식을 사시겠습니까? 근데 저게 다 이미 정해져 있었는데 한쪽은 좋은 정보를 공개를 안 하고 예. 한쪽은 굉장히 좋은 정보를 공개를 했다. 그게 왜 그랬겠느냐? 네. 결국에는 물산 주식의 가치는 떨어뜨리고 제일모직 주식의 가치는 올리려고 한 거 아니냐. 이 부분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지난번 김정한 대표에게 했던 것과 달라진 겁니다. 추가가 된 겁니다. 예, 예. 그 지금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이제 합병 과정에 이제 가치 산출에서 문제가 있었다는 건데 말이죠. 주식회사 특히 일정 규모의 이제 상장된 그 주식회사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의 범위의 이런 정보는 공시할 의무를 부과합니다. 근데 공시할 의무의 부과 대상인지 여부도 지금 삼성 측에서 다투고 있는 상황인데, 공시할 걸 공시 안 하고 공시할 때 조금 부풀려서 공시하는 네. 것도 문제가 되는 겁니다. 자본시장법 위반이라면 주식 거래할 때 많은 주주들이 그 공시된 정보를 가지고 이제 주식 투자에 임하는데, 공시된 정보 자체가 허위이거나 부풀리거나 이렇게 된다면 정확한 정보를 취득할 수 없기 때문에 정확한 정보로서 이제 주식 거래를 하게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거짓 시세를 이제 공표를 한다거나, 또는 만약에 이런 호재성 공시지만 사실상 안에를 들여다보면 거의 거짓말과 같은 그런 그 기교적인 어떤 거짓말로 그 공시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런 것들을 모두 처벌을 하게 되어 있는데,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이 주식 가치를 산정하는 데 있어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았다. 한쪽은 부풀리고 한쪽은 감축시키려는 의도가 여러 가지 정황으로 드러난다라는 게 이제 검찰의 시각입니다. 예. 그러면 지금 예. 이제 뭐 주식 투자를 하시는 분들은 좀 아실 텐데요. 기업의 공시라는 게 좀 믿을 수 없는 부분들이 좀 많이 있어가지고요. 그 기업의 그 정확한 가치를 판단하기가 좀 쉽지 않은 부분이 있습니다. 역시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을 합병할 때도 이 기업 가치를 1대 0.35로 했거든요. 이게 적절했느냐 이 논란이 많았었죠.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누가 봐도 어찌 보면은 삼성그룹의 핵심은 물산이라고 생각하기에 상식인데 어떻게 제일모직이 그보다 3배 가까이 더 이 좋은 회사냐 이렇게 가치 평가를 할 수 있느냐, 이건 그냥 상식선을 출발하는 의문이었고, 그래서 이제 이재용 부회장도 본인의 사과문에서도 특히 삼성 SD와 삼성 제일모직과의 문제에 있어서 논란이 많았던 것에 대해서 죄송하다는 얘기를 할 정도였었고요. 게다가 그 과정이 아주 어찌 보면 평상시에 이루어진 거라면 모르겠는데, 딱 절묘하게도 이재용 부회장 옆에서는 삼성의 경영권을 승계를 안전하게 받아야 되는 시점에서 이루어졌단 말입니다. 그리고 이제 추가적으로 아까 이제 삼성 바이오의 가치를 그렇게 올렸는데, 나중에 또 문제가 됐던 게 삼성 바이오 에피스라는 자회사에 그러니까 삼성 바이오 얘기가 지금 계속 나오고 있는데요. 이제 삼성 바이오는 결국은 제일모직과 연결이 돼 있어서 제일모직의 가치를 높이기 위한 거죠. 그렇죠.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또 삼성 바이오 쪽에 그 기업 가치가 떨어질 만한 문제가 또 발생을 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갑작스럽게 이 삼성 바이오 쪽에서 또 한번 사실 이제 바이오 에피스라는 자회사인데 이게 자회사가 아니고 관계회사입니다. 또 떼내는 작업이 또 벌어지거든요. 그래서 어찌 보면 약간은 그 과정만 놓고 보면 이렇게 아마추어적으로 이 장부와 주식 거래에 있어서 이 회사 가치를 평가를 했을까라는 얘기가 초기에 2018년도에 나왔고, 그래서 참여연대 쪽에서 그 부분을 고발을 했던 거거든요. 어쨌든 지금 문제는 이재용 부회장이 1년 동안 이미 그 구속 수감돼 있었어요. 2017년 2월에 구속이 됐었고 2018년 나왔죠. 2018년 2월 딱 예. 1년을 이제 처음에는 영장으로 구속이 됐다가 법정 구속이 돼서 집행유예로 바뀌면서 나왔었죠. 예.
근데 아까서도 뭐 잠시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범죄 혐의 소명 정도에 따라서 영장 발부 여부가 결정이 될 텐데 범죄 혐의 소명은 어느 정도로 검찰이 확보했을까요? 지금 가장 중요한 게 지금 최근에 이제 문제가 불거지고 있는 게 과연 이제 이 승계 과정에 대한 보고가 있었고 지시가 있었느냐 이 부분에 집중되지 않습니까? 결국 그 부분에 있어서는 이제 검찰 같은 경우에는 사실 1년 7개월이라고 하지만 중간에 꽤 오랜 시간 이제 검찰의 수사의 어떻게 보면 핵심 동력이라고 할까요? 다른 쪽에 많이 쏠렸기 때문에 그 부분에 좀 공백이 생겼고 사실 그렇게 놓고 본다면 한 1년 정도를 집중적으로 수사를 했다라고 볼 수 있는데 그 과정에서 뭐 압수수색만 50번을 했고 50번 이상을 했고 또 이게 장부뿐만 아니라 그거를 감추려고 했던 것들, 흔적들을 많이 찾아냈다라고 지금 검찰을 보고 있거든요. 네. 그리고 그 부분은 일부는 언론에도 보도가 됐다시피 이제 부회장에게 이거를 보고했다라는 내용의 파일도 가지고 있다. 그리고 일부 직원들 같은 경우에는 과거와는 달리 이 삼성 그 합병 과정에서 이재용 부회장의 어떤 경영권 승계를 위한 어떤 작업들에 본인들도 가담을 했다라는 식의 진술도 확보를 했다. 이런 얘기까지는 이제 언론을 통해서 알려진 바가 있습니다만은 사실은 그 이후에는 지금 피의 사실과 관련해서 검찰도 이제 공표를 하는 게 법적으로 지금 금지가 돼 있지 그렇죠. 않습니까? 그래서 그 이후에 진전 상황이 얼마만큼 나왔는지는 뭐 알 수가 없어요. 다만 검찰 수사심의위원회에 이 삼성 측에서 신청을 하기 이전에 이미 영장 청구 방침이 결정이 됐고 만약에 그거를 이제 삼성 측에서 그 정보를 알고 심의위원회까지 신청을 하고 또 여론전을 한 거라면 삼성 측에서도 위기감을 상당히 가지고 있을 정도의 어떤 구체적인 상당히 소명이 좀 된 게 아니냐. 그러니까 결국 소명이라고 하는 것은 딱 비교를 하자면 법원에서 나중에 유죄 판단할 때는 야 이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만큼 입증이 됐다라는 거고 거꾸로 소명일 때는 이건 정말 의심을 해볼 만하다라는 정도까지 간다라고 본다라면 소명 정도까지는 어느 정도 이르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예. 그러면 손 변호사님이 보시기에는 이런 종합적인 상황을 정리를 했을 때 그 구속영장 발부 가능성 어느 정도 그러니까 예상을 유죄를 하세요? 입증하고 구속의 사유를 입증해야 되는 건 검찰이 해야 되는 책임 사항입니다. 그런데 예를 들면 이재용 부회장의 뇌물 사건 같은 경우는 상대적으로 입증이 좀 수월한 범죄의 종류인데 이런 자본시장법이나 외부감사법은 전례도 많이 없을 뿐만 아니라 굉장히 다양한 그 법률적인 쟁점으로 피의자, 피고인 측에서 다툴 만한 소지들이 좀 있습니다. 네. 그런 측면에서 워낙 사안이 복잡하고 방대하고 회계 기준이나 이 관련된 합병이나 기업의 어떤 전반적인 사안까지 꿰뚫어야 이게 결론이 나오는 사건이기 때문에 검찰이 입증하는데 굉장히 어려움이 있는 사건이고 그러다 보니까 수사도 장기화됐던 것이 아닐까 생각이 들고요. 그런 측면에서는 범죄명 자체가 피의자, 피고인 측에 유리한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범죄의 소명에 다툴 여지가 있다라고 법원이 판단할 가능성도 여전히 남아있다라고 생각하고요. 증거인멸도 수사가 장기화 이루어지고 많은 곳에 압수수색이 있다고 한다면 물적 증거는 대부분 그 확보가 되어 있기 때문에 더 이상 수사를 할 필요나 증거 확보에 이제 여러 가지 기간이 더 필요하다라는 검찰 측의 주장이 이제 받아들여질 여지가 없는데 다만 인적 증거, 예를 들면 이재용 부회장에게 불리한 증언한 증언들이 아직 회사에 남아 있거나 이 사람들이 이제 불구속으로 이제 재판을 받거나 또는 재판을 받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법정에서 나와서 선서에서 증언을 서야 되는 이 사람들에 대해서 혹여라도 영향력이 있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기 때문에 이것이 이제 인적 증거에 대한 증거인멸 가능성으로 연결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이제 삼성에서 그런 여러 가지 우려를 불식할 만큼 수사가 잘 진행되고 있고 증거인멸 가능성이 낮다는 걸 입증을 한다면 기각할 수도 있는 상황으로 보이고요. 경우에 따라서는 양 변호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어렵지만 만약에 검찰이 입증을 해낸다고 한다면 4조 5천억 규모의 그 분식회계는 범죄의 중대성이 바로 인정될 수 있는 사건이기 때문에 영장을 피하기 어려울 수도 있어서 오늘 장시간 동안 어떻게 변론하는가에 따라서 좀 달라지지 않을까 합니다. 네. 뭐 손 변호사께서 지금 4조 5천억 얘기하셨는데 검찰에서 보는 것은 이 삼성 합병 과정에서 8조 원 정도의 이익을 얻었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잖아요. 이거 어떻게 계산한 겁니까? 일단은 경영권 승계가 그러니까 합병을 해서 시너지를 낸다고 한다면 회계는 4조 5천억이지만 실제로 합병 과정을 통해서 경영권을 승계했을 때 개인이 가질 수 있는 가치는 또 다르게 평가될 수 있기 때문에 결국은 지주회사로서 이재용 부회장이 경영권을 받는 것, 지배력 강화된 그 이익을 이제 8조 원
정도로 이제 추정했던 것으로 보이고요. 이 경영권 관련해서는 뇌물 사건에서는 초반에 이런 구체적인 현안이 없었다. 경영권 승계를 할 필요가 없이도 안정적으로 경영권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것을 고의로 분식회계 할 만한 동기가 없었다라고 이재용 부회장 측에서 주장을 했지만 결국 뇌물 사건에서 대법원에서 그 당시 삼성은 몇 년부터 몇 년까지 경영권 승계라는 현안이 존재했고 그거를 통해서 미전실에서 구체적으로 굉장히 움직여왔다. 전략적으로 조직적으로 움직여왔고 그것을 실행했을 때 이재용 부회장이 경영권을 받았을 때 총수가 되었을 때의 가치가 그렇게 높다 이렇게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뭐 앞서서 잠시 뭐 얘기도 했었습니다만은 어제 이제 삼성 측에서 호소문도 발표를 했어요. 경영권 승계와 관련해서 지시나 뭐 보고받은 적이 없다는 것을 부정을 하면서 지금 어려운 시기다. 일찍이 경험해 보지 못했던 삼성으로서는 위기라고 얘기를 하는 그런 호소문을 내놨는데 글쎄요. 전체 경제를 생각한다면은 재판부에서도 뭐 이런 것도 같이 고려 사항이 될 수 있을까요? 과거에는 그런 얘기들이 뭐 영장을 뭐 기각하거나 아니면 판결에서 집행유예를 내리면서도 그런 부분들이 들어갔죠. 그동안에 뭐 경영 실적에 국가의 경제 발전에 기여했던 부분을 참작을 한다라든가 아니면 현재 이제 해야 할 일이 많다라든가. 근데 최근에는 그런 이유를 직접적으로 들어서 어떻게 보면 영장이라든가 판결문에 반영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판결할 때. 그러나 여전히 그러니까 판사 개인도 내심으로는 그런 부분에 대한 의식을 하지 않을 수는 없겠죠. 네. 다만 이제 삼성이 지금 내놓고 있는 어떤 입장문들 같은 걸 보면 뭐 코로나19도 그렇고 그러니까 외부적인 환경의 변화, 뭐 중국이나 미국과의 무역 관계라든가 대외적으로 다른 기업들이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지 이런 부분들도 많이 있고 또 이재용 부회장 본인도 지난번 사과문 할 때 이게 얼마만큼이나 실제로 본인이 해야 될 일이 과거처럼 총수 한 사람에게 의존하는 게 아니라 전문가들이 필요한 어떤 상황인가. 그래서 내가 해야 될 바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 전문 경영인들에게 그 부분들을 맞는 자리에 맡기는 것이 오히려 맞다라는 얘기도 할 만큼 지금 상황이 심각한 건 맞습니다. 네. 근데 결국 이제 참 이런 경우에 뭐 판사 한 사람이 그런 것들을 판단을 내야 된다는 것 자체가 네. 굉장히 큰 무게감이긴 할 것입니다만은 저거는 사실은 판사에 대한 호소문이라기보다는 그래도 여론,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판사 입장에서 저걸 단독적으로 판단하기보다는 결국 그럴 때 신경을 쓰는 게 어떤 여론이 있을까, 국민들이 어떻게 바랄까 이런 부분은 어느 정도는 신경을 쓰일 수밖에 없겠죠. 네. 꼭 구속 수사를 해야 되겠다. 뭐 그런 건 아니지 않느냐. 이제 이런 주장이 나오고 있는데 그런 건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굳이 어쨌든 뭐 재판에 넘겨져서 판단을 받아야 되는 상황인데 꼭 구속해서 재판을 받게 해야 되겠느냐? 지금 상황에서는 구속 수사가 필요해진 상황이 아니라요. 지금 심의위원회까지 신청을 해놓은 네. 상황이죠. 네. 근데 앞서 여러 가지 말씀드리는 과정에서 이게 어려운 사건이다, 어려운 수사다, 어려운 재판이다 말씀도 많이 들었는데 근데 만약에 영장마저도 발부가 안 된 상황에서 심의위원회에서 어떤 권고 의견이 나올 수가 있을까요? 영장이 발부가 안 됐다는 건 상당히 뭐 객관적이고 싶지만 어느 정도는 이게 혐의 소명이 제대로 안 됐다는 어떤 심증 같은 것들을 심의위원들에게 줄 수밖에 없고 그럼 거기서 이 재판에도 넘기지 않아야 된다라는 공고적인 의견, 강제력은 없지만 공고까지 나와버리게 된다라면 네. 앞으로 재판에서도 실질적으로 검찰의 동력은 굉장히 약해질 수밖에 없지 않을까. 그러니까 다른 때보다도 사실 뭐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영장이 나오느냐와 유죄나 무죄는 별개의 문제지만 그러니까요. 예. 별개의 문제지만 이 오늘의 상황 같은 경우에는 오늘 영장의 결과가 사실 앞으로 재판에까지도 크게 이어질 가능성이 높은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점에 있어서도 검찰은 좀 초강수를 둘 수밖에 없었지 않았나 예. 싶습니다. 그 여러 가지 의미를 담고 있는 그런 오늘 이제 영장 심사가 될 것 같은데, 근데 앞서 이제 뭐 수사심의위원회 얘기가 계속 나왔는데 이거는 지금 오늘 구속영장의 심사와는 별개로 따로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제도 어떤 자체가 절차로 이제 되나요? 독립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고 동시에 도입 진행될 수 있을 정도로 서로 영향을 미치지 않게끔 법률로 규정이 되어 있지만 사실상 이런 상황에서는 영향력을 미칠 수밖에 없는 것이 만약에 구속영장이 발부되면 수사심의 자체가 열리지 않겠죠. 왜냐하면 그렇죠. 영장이 발부됐다라는 건 범죄가 소명되고 당연히 기소되는 사건이기 때문에 안 열릴 것인데 만약에 영장이 기각됐을 때는 그 여하에 따라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기각 사유로 범죄의 소명 여부에 대해서 영장 심사하시는 판사님은 어떻게 이야기했는지에 따라서 영향을 미칠 개연성이 있고요. 만약에 심의가 먼저 열렸다. 그러니까 심의위원회 어떤 결정이 구속영장을
그 심리하는 판사님한테 영향을 못 미칩니다. 다만 여러 명이 15명이 위원으로 들어오게 되어 있거든요. 무작위로 이제 그 배정을 해서 이제 들어와서 그 기록을 보고 전원일치 대다수의 위원들이 이것은 기소하기에는 좀 어려운 사건 아니겠느냐. 우리가 그렇게 전문가들은 아니고 기록을 모두 다 꼼꼼하게 보진 않았지만 조금 삼성이나 이재용 측에서 억울한 측면이 있어 보인다라는 결론에 이르렀을 때는 이게 존중해야 된다라고 되어 있지만 이것을 무시하고 그냥 구속영장을 발부한다고 하더라도 이것이 제약이 없거든요. 하지만 만약에 다수 의견이 이건 기소 자체도 불투명한 거 아니냐라고 한다면 검찰로서는 영장 청구 신청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부담스러웠을 것인데 그래서 이렇게 전격적으로 그 영장 청구를 하지 않았겠느냐 이런 관측도 있는 상황입니다. 네. 어찌됐든 법률적으로는 분리된 절차이기는 하지만 그만큼 수사심의원에 회부되는 사건 자체의 종류가 우리 사회에서 많지 않고 사회적 관심사는 많이 받지만 또 경우 여하에 따라서는 그 기소 여부에 좀 다툼이 있는 사건 이런 것들이 통상 올라오기 때문에 삼성 측에서는 심의위원회를 통해서 검찰의 기소나 영장 청구를 조금 방어해보자 이런 목적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만 결국 구속영장 실질심사가 더 먼저 열리게 됨으로써 이 절차에서 어느 정도 좀 가름이 되지 않을까 합니다. 예. 네. 자, 지금 뭐 10시 30분 조금 전부터 구속영장 심사가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아마 치열하게 법리 다툼을 하기 때문에 오늘 밤 늦게나 내일 새벽에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지금까지 양지열 변호사 그리고 손정혜 변호사와 함께 이재용 부회장의 영장 심사에 대한 얘기 나눠봤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